자, 이제 여러분이 기본서 53쪽 손해평가반과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반 및 이제 교차 손해평가입니다. 자, 손해평가반 구성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제 구성의 그 대상이 되는 게 누군지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기 개정된 사항이에요.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구성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평가인으로 구성하거나 손해평가서로 구성하거나 손해사정사로 구성하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구성하며 이렇게 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구성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셋을 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이. 이게 참 특이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 어떤 의미를 담냐면 예전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들 중에서 섞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손해평가사가 점점 이제 배출이 되면서 손해평가반 구성이 대부분 이제 손해평가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내용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하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그 대상, 그 멤버로서 일단 선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좀 미묘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3개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럼 셋 중에 어느 하나죠? 로 구성이라고 있고요. 그럼 셋 중에 하나. 대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될 겁니다. 5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반이 이제 구성이 배제되는 자.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시켜라 이 말이에요. 왜?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이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이거 안 되겠네요. 또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래서 뭐 이해, 감호, 세유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뭐 과태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봐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이제 기간이 경과해서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의 사로 손해평가. 요건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면 물론 손해평가사도 농업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손해평가인이 약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같은 농사 짓는 5년 이상 작물을 재배한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손해평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 간에 서로 손해평가하는 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실시한, 자, 이제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실시했다 칠게요.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지가 스스로 검증조사하거나 재조사는 안 돼요. 저 갑은 저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나 재조사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교차 손해평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손해평가인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재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이제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차 검증의 성격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보험 가입 규모나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서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군구 범위 내에서 이제 이걸 선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재보험사업자는 선정한 시군구가 있으면 이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이라든가 지금 뭐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너무 먼 지역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물론 뭐 아무리 멀어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냐 이 여부를 따져봐라 그 말이겠죠.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 손해평가인을.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손해평가인들을 이렇게 교차 손해평가하면서 공정과 객관성을 좀 띄우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를 구성할 경우는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지역의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게 이제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규정들도 약간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존재합니다. 다만 거대 재해 발생,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불가피하다. 그럴 때는 이런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을 포함시킨 것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너무 거대 재해를 어떻게 보면 갑자기 손해평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꼭 저를 고집해서 저렇게 하게 되면 사실 원하는 손해평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손해평가 이제 실시입니다. 손해평가 실시. 자, 피의 사실을 확인하라. 여러분 이제 피의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2차에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을 통지를 했어.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지체 없이 빨리 해란 말이야. 농작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피 정도가 좀 심해질 수 있고 손해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보험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하도록 피해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는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사항 중 손해평가 관련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손해평가를 하려면 이게 이제 해당되는 재해인지 보상하는 손해가 긴지 아닌지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좀 따져봐야죠. 그래서 뭐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손해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평가반에게 통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다음 현지 조사서를 이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요걸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마련하도록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현지 조사서는 손해평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종이 나눠주고 거기 적어라 그게 아니라 현지 조사서를 들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이제 하기 전에 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다음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 결과 이제 제출입니다. 손해평가반은 현지 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 일을 설명한 다음에 자 봅니다. 먼저 뭐 했어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을 받고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 예전에 이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7영업일 이내에 이 신청도 우리가 이제 뭐 7일 이내에 뒤통수 7일 이렇게 이제 기억해도 재밌는데 7일 이내,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되게 빠지기 때문에 일주일을 넘어서 이제 9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업이라는 게 영업하는 그 기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9일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은 이제 토요일을 끼고 있으니까. 다만 하우스 등의 원예 시설과 축사 건물은 7영업일을 초과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예 시설하고 축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산정이 상당히 좀 단위금이 크고 좀 섬세하게 좀 접근을 해야 하니까 7영업일을 초과해 제출하더라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며칠 이내인데요? 7영업일 이내인데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이 결과를 일단 어떻게 해요? 통지를 합니다. 설명을 들러 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명 없이 통지하고 난 다음에 서명 없이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명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걸 제출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해. 어떻게 평가한다?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피해가 있으면 피해 받았다고 평가할 거고요. 피해가 없으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할 건데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피해가 없는 것이라가 아니라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야 돼요.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태는 뭐 서명 여부가 아니죠. 아니 뭐예요?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했는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것도 이제 함정으로 쓸 수가 있어요. 피해를 인정할 수가 없다. 피해가 있다고 통지를 해서 갔는데 손해평가를 못하게 하면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피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피해가 있어요. 그럼 손해액 산정해서 보험금 주고요. 피해가 없어요. 또는 뭐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자기부담 비율을 뭐 초과하지 못한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험금 지급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마치 피해가 없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피해 자체를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라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7일이 나왔었는데요. 7일 영업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7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자,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이제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를 받았겠죠. 결과에 대한 설명, 원래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설명 안 하거나 그러면 뭐 통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손해평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증빙하는 서류라든지 막 사진, 이런 걸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원으로 하여금 왜냐면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평가한 거 그에 대해서는 검증조사나 재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본을 다시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손해평가원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청이 없더라도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검증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검증조사. 자, 그래서 재보험사업자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증조사. 자, 재보험사업자 및 법 25조 2에 따라 농업재보험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죠. 는 손해평가에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실시한 보험 목적 중에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일정 수를 임의 추출. 그러니까 약간 표본조사 비슷한 거죠. 임의 추출을 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검증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검증을 해보자.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검증조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야, 해봐. 이렇게.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야, 검증조사 한번 해봐. 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응해야 하고 뭐 하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단서를 대게 붙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 이제 검증조사는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라든지 스스로 하는 거죠. 사업관리 위탁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증조사 이게 있을 수 있고 지시에 의한 검증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보험가입자가 아니 손해평가한다고 뭐 논밭 뒤집어 놓고 말이야 와가지고 막 다니고 막 짜증났는데 말이야 무슨 또 검증조사까지 한다고 그래.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검증조사를 거부한다. 그럼 검증조사반도 이제 손해평가반으로서 꾸려서 현장에 투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적어야 합니다.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여기까지 하고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 한 거하고 이전에 평가했던 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비교 대조해봐야 되는데 검증조사를 못하니까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요. 라는 사실을 우리 금융조사로 왔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설명 열심히 듣고 네 그래요 뭐 그러겠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보험사 쪽에 제출해야 한다. 이 손해평가반, 이 검증조사를 위한 손해평가반도 그에 대한 뭐 어떤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걸 제출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업관리 위탁기관 농업정책보험위원회 검증조사입니다. 만약에 사업관리 위탁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검증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이제 야, 너 보험회사 재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말이야. 너가 스스로 안 했는데 우리가 검증조사 해보니까 이거 문제 있거든? 그럼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근데 이제 검증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돼요. 다시 조사. 재조사는 이제 일정 수 임의 추출 조사가 아닙니다. 조사 아니고 재조사잖아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재조사. 그래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별말이 없는 한 이미 평가반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은 재조사 참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참여한 사람은 검증조사나 재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평가반을 꾸리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들 중심으로 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보면 손해평가 단위가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 단위. 자, 이것은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입니다. 보험 목적별 손해평가 단위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볼까요? 자, 농작물이다. 그러면 농지별입니다. 농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작물은 물론이고 농업시설물도 되고요. 우리는 가축재해보험까지도 하죠. 그래서 일단 농작물은 농지별.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은 개별 가축별. 손해평가 단위가 개별 가축별. 개별 가축별. 근데 벌은 어때요? 벌 한 마리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벌통 단위로 합니다. 벌은 벌통 단위.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은 자, 농업시설물 보험 가입 목적물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목적물별. 예, 가입한 그 목적물별 이렇게 다시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 농업시설물은 보험 가입 목적물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험 가입 목적물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농작물은 농지 기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우리 2차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자, 농지 기준입니다.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자, 이제 농지 단위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될 거야. 그렇죠? 토지로서 필지, 지번.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가 보이던 토지를 필지라고 그래요. 이런 필지, 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하나의 경작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요걸 보면 구분이 확실한 거죠, 이건. 방풍림이라든지, 그렇죠? 돌담이라든지, 방풍림, 돌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기서 도로는 우리가 보통 농사의 경작이 편의를 위해서 만든 농로 이거 말고, 자동차가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도로 등에 의해서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 시설로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있죠.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근데 좀 미미한 것은 하나로 그냥 통합할 수도 있어요.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경우, 면적이 극히 돌담 등으로 했는데 극히 면적이 좀 작아. 그러면 동일한 작업 단위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분이 정확하게 구획되는 것은 구획된 것을 해서 하나하나의 농지로 이렇게 가입을 해라.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우리 손해평가 단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뭐 사실은 우리에게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가액이라든지 보험금 산정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자, 한번 좀 다져보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업무 방법서가 되게 이제 4월 말쯤에 되게 이제 다시 발표되고 개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변경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손해평가 요령의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누적됐던, 다시 말하면 바뀐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학습을 하시면 업무 방법서 발표돼서 약간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이론 강좌 문제풀이 끝나고 또 이론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